연구소에서 2.1m/s까지 걸었어요. 뛰는 게 아니에요.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제가 틀렸으면 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걷는 로봇으로 알고 있습니다. 뛸 수도 있죠.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예. 반갑습니다. 2010년 다윈 OP. 그렇죠. 2011년 찰리, 미국 최초의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2014년 Thor, 2013년 Thor OP 말고도 굉장히 크고 작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으로 저희가 돈을 모아서요. 새로 만든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서 부품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부품을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가공을 합니다. 기어도 저희가 깎아요. 그러니까 나사 못하고 컴퓨터 빼고는 센서들 빼고는 전부 다 저희가 전부 다 가공을 합니다. 이런 오축 가공기는 웬만한 대학교에도 없죠. 근데 저희 연구소 거고요. 모든 액추에이터도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가공하고. 너무 신기하다. 자, 그래서 아르테미스의 부품이 나오기 시작했고 So sexy. 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약간 소름 돋는다라는 섹시하다. 약간. Look at that. It's a piece of art. 그래, 색깔은 저 색깔이어야 돼. 로봇의 자, 그래서 색깔은. 자, 하반신, 그 lower body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 테스팅인데요. 사람이 움직이는 레인지 오브 모션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요. 우와, 유연성 보소. 뒤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꿈이 나옵니다. 정말로 다이나믹한 모션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런 모션들을 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는 일단 설계가 돼 있고요. 차원이 다르네요, 지금까지. 하드웨어가 설계가 돼 있다고요? 네, 하드웨어가 저런 모든 백플립을 비롯해서 울트라 하이 다이나믹 모션을 하게끔 설계된 로봇입니다. 자, Artemis coming soon인데 그 soon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 아르테미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 세계 최초로. 오케이, 치는 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 치고요. 옆으로 하는 건 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옆으로 치면은 다리끼리 서로 부닥치게 되면 활용이 이기 쉬운데 웬만큼 옆으로 쳐도 꽤 잘 돼요. 다리를 바로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벌려서 리액티브하게 하는 거죠. 자, 뒤에서 한번 밀어보죠. 자, 잡아 당겨도 되고요. 자, 찰 때요. 진짜로 힘있게 차요. 그렇죠? 움직임이 진짜 사람의 그 리액션이랑. 그러니까요. 자, 2050년까지 인간 대 로봇 축구해야 되니까 축구공들 맷집도 키워야겠죠. 조인트 까기. 조인트. 차는 사람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우와. 아래에 있는 거는요. 50mm짜리인데 지금 퍼셉션 없이,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걸 모르고 있어요. 카메라를 지금 쓰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해도 리액티브로 저런 걸 전부 다 넘어지지 않고 바로 반응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저렇게 된 거 말고 그냥 바닥에다가 재난 현장 얘기했잖아요. 막 여러 가지를 깔아봅시다. 저기 뭐 박스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스폰지, 저건 스폰지예요. 스폰지 위에다 걸을 수 있어요. 저거 되게 있는 건데. 신기하죠? 제가 보기에도 신기해요. 다양하게 밟아도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 로봇은 뜁니다. 뛰는 거 뛰는. 진짜 로봇처럼 뛰지는 않네요. 그렇죠. 사람처럼 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아에서 만드는 로봇 중에 최초로 뛰는 로봇이고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뛰는 로봇이고요. 아시모 뛰고 아바슨 다음에서 아틀라스 뛰고 그 다음에 우리 아르테미스가 뛰는 것 같아요. 동영상 계속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UCLA 건물 엔지니어링사 건물 3층에 한 바퀴 260m를 갖다가 논스톱으로 걸어보기도 하고요. 아직 배터리가 얼마큼 가는지도 몰라요. 아직 다 방전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로봇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퍼셉션 시스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로봇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뎁스 카메라를 쓰는데 참고로 저희 많은 분이 여쭤보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게 그 열화상이 아니에요. 뎁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건 빨간 거, 멀리 있는 건 파란 식으로 오른쪽으로 외실 리얼 타임으로 지금 만드는 거죠. 자, 1.2m/s 걷죠. 안정적으로요. 좀 더 빨리 가볼까요? 1.4m/s.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지금 옆에 걷는 사람 보면 어느 정도 걸음걸인지를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1.6. 자, 뛰는 거 이제 뛰기 시작하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죠.
0m/s. 자, 공식적으로 여기서 처음으로 발표하는데 이 로봇은 저희 연구소에서 2.1m/s까지 걸었어요. 뛰는 게 아니에요.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제가 틀렸으면 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걷는 로봇으로 알고 있습니다. 뛸 수도 있죠. 그렇죠. 뛰는 거는 얼마큼 빨리 뛰는지 알 수가 없는 게 동영상 볼게요. 뛰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걷는 거였고 이제 뛰는 건데 뛰는 거는 안에 실내 자리가 없어서 지금 아직 테스팅을 못 하고 있고 다다음 주부터 UCLA 캠퍼스에 있는 그 트랙에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한 2주에 한 번씩 로봇을 캠퍼스 밖으로 끄집어내서 제 소셜 미디어에 올릴 거예요. 시간과 장소 오면은 아르테미스 직접 보시고 너무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무 가고 싶다, 진짜. 한 번 가야 되겠다. 자, 좀 유효한 거에 써봅시다. 상자도 옮겨보죠. 짐을 들어. 네. 오. 근데 참고로 빈 상자예요. 네네네. 빈 상자예요. 그래 그럼 좀 더 큰 상자 옮겨볼까? 오케이, 아주 큰 상자 옮겨봅시다. 머리에 이거 머리에 말이에요. 이거. 결국 택배용이라고. 그냥 택배 하죠 뭐 그러면 그냥 카트도 밀어볼까요? 근데 이런 비헤이비어도 이걸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그냥 카트 안으로 그냥 걸어 들어간 거예요 사실. 그냥 너무나 로버스트하고 하기 때문에 캠퍼스 밖으로 나왔네요. 이제 밖으로 나오고 진짜로 이거 로봇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큼 힘든 걸 아실 거예요. 이 자신감. 그러니까. 이 테더 없이 간트리 크레인 없이 잔디밭, 자갈밭, 야외에서 랩 밖에서 이족보행 로봇 하는 거는 웬만한 자신감 하면 못해요. 네. 많이 하시는 질문 왜 발 이렇게 듣는 게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 게 있는데 그 소리는 발이 땅에 닿아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우리가 만든 베어 액추에이터가 순간 방향을 바꾸면서 거기서 나는 소리가 발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추럴한 소리고 두 번째는 계속 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은 평형을 잡기 위해서 계속 걸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두 다리를 간단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로봇에 우리가 연구 포커스는 로코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동영상은 움직일 때만 찍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동영상밖에 없어. 근데 당연히 두 다리로 평형도 잡을 수 있고 밀어도 안 넘어집니다. 지금 이게 온라인 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걷기 시작한 지.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버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못 봐서 걔네들은 막 뜀박질하고 하잖아. 당연하죠. 버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최고. 누구나 얘기하는 최고의 로봇이죠. 우리 졸업생들도 버스턴 다이내믹스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역시. 자, 그런데 감히 얘기하지만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은 정말 대단한 로봇인데 유압 장치를 씁니다. 저희는 100% 일렉트릭이에요. 얘기했듯이 유압 장치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efficiency, 소리도 leakage, 전기는 it's clean, it's quiet, efficient. 그리고 진짜로 집에서 만일의 미래에 얘기했듯이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압 장치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드밴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틀라스의 이 파워랑 힘은 아르테미스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스피드로는 우리가 더 빠를 수 있다고 감히 슬쩍 말해봅니다. 다른 형식으로. 다른 형식으로.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 그럼요. 공학하는 사람들 같은 솔루션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각각 가지고 좋은 거를 장점을 띄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근데 이게 그런 100%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진짜 네. 되게 신선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게 유압장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압장치가 아니고 전부 100% 일렉트릭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한 도전이 아닌가 그렇게. 참고로 두 다리로 안 움직이고 서 있을 수 있는데 한 다리로 서 있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에서 보여드렸는데 Degrees of Freedom 자유도가 네. 보통 휴먼 다리는 6자유도가 있거든요. 네. 6자유도. 근데 얘는 5자유도예요. 그러니까 발목이 피치는 있는데 이 롤이 없어요. 롤이 없어. 네, 롤이 없어요. 그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알겠어요. 롤이 없기 때문에 한 다리로 서 있지는 못해요. 아직은. 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왜 손이 없습니까? 팔 잘 움직입니다. 팔도 베어액추를 쓰기 때문에 아직 공개할 시간 아닌데 뭐 있어요. 근데 손은 아직 만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만든 손들도 있고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미닝풀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손을 달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많은 로봇들이 손을 달지만 사실 그 손 진짜 쓰는 거 아닌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로봇을 설계할 때 이게 이상하게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비행기 카고에 넣을 수 있는 이 상자들 사이즈 규격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 걸로 시작해요.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있는 볼트 딱 풀면 두 개로 딱 나눠주고 툭 쳐보면 케이스 두 개 딱 들어갑니다. 자, 그런 사이즈뿐만 아니고 배터리가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이거 용량 큰 것들은 못하죠. 근데 그 리미트가 100W hour 이상이면 복잡해지거든요. 쟤는 99W hour 배터리가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4개 등에 아주 ergonomic하게 컷 스와퍼블 4개가 있는데 그 배터리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배터리도. 여기 들어가는 모든 컨트롤러, 파워 일렉트로닉스, 심지어 E-stop 스위치도 우리가 만들어요. 모든 전기, 전자, 기계, 액추에이터, 심지어 배터리까지 우리가 다
만드는데 장인이시네요. 뒤에 있는 배터리가 4개인데 이제 하나는 Computing Perception System, 또 하나는 Upper Body Motion, 또 하나는 Lower Body Motion, 나머지는 안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로봇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뛰고 걷는 거 보여주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진짜로 텀블하고 뛰고 parkour하는 네네. 울트라 하이리 다이나믹한 로봇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배터리가 하나가 지금 리저브에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데모 하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그냥 그거만 갖다 끼우면 되니까 엑스트라 배터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로 depth 카메라가 달리는데 그 depth 카메라를 항상 쓰는 게 아니고 실험할 때만 써요. 험난한 지역을 걸을 때 그 지역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depth 카메라 데이터 게더링 할 때 쓰고. 그러면은 평소에 그냥 다닐 때는 데스 카메라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그래서 발로 해요. 조금 이따 슬라이드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발에 달린 센서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 발 센서 만드는 게 네. 쉬운 거 같죠? 그냥 스위치 혹은 뭐 로드셀 다루면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항상 꽝꽝 충격이기 때문에 만나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겠다. 다리 로드 센서도 되게 힘든데 우리가 개발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우리 학생들이 만든 건데 발 센서도 만들었어요. Linear potentiometer를 사용해갖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있어요. 아르테미스 라이더를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기했듯이 2050년까지 인간 대 로봇이랑 축구를 하려면 네. 어느 정도 동등한 걸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에너지 이미팅 센서가 없잖아요. 네. 사람은 눈이 2개잖아요. 그래서 로봇급 규정상 카메라 2대까지. 그리고 field of view도 사람,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보기 그런 것도 안 돼. 네. 다리가 5개 달려도 안 돼. 사람의 이 weight balance 구조랑 센서 모든 게 동등해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3D 카메라도 실험할 때 쓰는데 보통 때는 작동 안 하고. 오케이, 이것도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네요. 네. 아르테미스를 갖다가 이제 지난 6년간 만든 거를 보여주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이디어 이제 스케치를 시작해서 2018년에 해냈네요. 그래서 2019년에 이거 좀 특이하죠. 크라우드 소싱으로 한 거예요. 저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공했군요. 예. 이야. 여러분의 성원과 후원으로 아르테미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죠. 야. 네. 참고로 이번 4월 10일 날 크라우드 펀딩 2번째를 또 한 번 하거든요. 여러분의 펀드로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 예정인데 네, 많은 후원 바랍니다. 4월. 자, 2018년 아이디어, 2019년 굉장히 석석한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고요. 근데 2020년 코비드가 터져서 로멜라 연구소는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물러설 사람은 아니죠. 각각 학생들 집, 아파트가 다 로멜라 1, 2, 3 하면서 집에서 이제 각각 멋있다. 줌으로 하면서 Distributed Research와 Development을 시작했습니다. 자, 2021년 처음으로 Lower Body Assembly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아래 하체가 완성이 네. 되었죠. 자, 이제부터 이제 달별로 나갑니다. 1월 달 에스티메이터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스스로 설려고 그러죠. 3월 달에 드디어 밸런싱을 시작합니다. 자, 4월 달. 뭐지? 거의. 아이고. 자, 7월 달은요, 이제 상체가 처음으로 완성이 되고, 네. 로봇컵에 갖고 가서 처음으로 걷는다는 표를 쓰기가 뭐할 정도로 처음으로 뭔가 걷기 시작합니다. 7월 달. 아이고.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가 아직 불안정해갖고 9월 달에 새로운 에스티메이터를 갖다가 완전히 다 갈아치웠거든요. 2달 안에. 그랬더니 이제 뭔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그럼요. 이제 드디어 10월 달에 처음으로 아까- 걷기 시작합니다. 5개월 전 처음 걷기 시작하고요. 자, 11월 달에 처음으로 로봇을 연구소 밖으로 끄집어내고요. 자,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로봇 하시는 분들은 연구소 밖으로 로봇을 꺼내내오는 게 얼마큼 힘들다는 걸 아실 겁니다. 참고로 그렇죠. 다른 로봇들 아까 나비도 아까 보이고 발로도 발로도 있고. 보이고 다 보이네요. 자, 12월 달 박살이 납니다. 로봇을 처음으로 완전히 분해서 조립하는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매뉴얼도 없이 그냥 척척척척 하네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다 알죠. 머릿속이 매뉴얼인 거죠. 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 아르테미스 팀의 모든 졸업생들은 지금 다 테슬라에 가 있습니다. 와우. 사이드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고장난 로봇을 다시 조립했습니다. 아니 12월 달에 고장 나고 12월 달에 다시 조립을 한 거예요. 그거 하루 안에 다 지금. 저걸 하루 자, 2023년 1월 달, 2달 전이요. 처음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월 달 처음으로 학교 밖으로 갖고 나옵니다. 네. 학생들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바로 3월 달, 바로 이번 달 네, 이번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프레스 릴리스가 그렇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랩 미팅에 제가 찾아왔죠. 와우. 하는 김에 블루퍼 이것도 처음으로 재밌겠다. 보여드린 건데요. 네. 실패 동영상도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런 데서 많이 배웁니다. 발 미끄러지죠. 자, 나이키를 신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발이 손가락 크기예요. 손가락 그러니까요. 크기. 왜 작은 저렇게 발이에요. 얇은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재밌네요. 이거 일반 대중한테 네네. 생각하면은 로봇이 밸런스를 잡으려면은 무게 중심이 내려갈수록 좋고 그렇죠. 발이 클수록 좋아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걷는 로봇을 위해서는요. 발끝으로 가면 갈수록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결국 발들이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발이 무거우면
움직여야 되는 마스 질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고 무거운 걸 두개 흔들어봐요. 이게 이너시아로 이렇게 나한테 오는 위로 흔들리는 게 그렇죠.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 중간에 배꼽에서 멀어질수록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스쳐 지나갈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로봇 발이 굉장히 작고요. 이게 피치는 있는데 이게 롤이 없는 이유가 없어도 걸을 수 뛸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가볍게 함께. 만들면 스쳐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필요가 없는 거죠. 힙이 되게 커요. 힙에 보면 액추에이터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이 다리의 피치고 또 하나 큰 거는 무릎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액추에이터를 점점 다 위로 끌어오지는 거예요. 네. 발목에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는 무릎에 달려 있어요. 이제 무게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고 아래를 가볍게 하는. 오케이, 저 동영상 계속 보시죠. 그래서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 아주 고급 데이터입니다. 휴머노 로봇 하시는 전 세계의 수많은 공학자들 이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친구. 위치만 조금 각도만 와, 달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와. 이것도 잘 보면 재밌는 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오, 깜짝 놀랐겠다. 좀 이상하게 뛰죠. 보면은 그러니까요. 엄청 이렇게 많이 뛰잖아요. 자, 오케이. 네. 그게 뭐냐면은 위치 제어 말씀드렸죠. 네네. 모터에 기어가 나서 이렇게 위치가 딱딱한 거 이런 거는요. 이렇게 가다가 잘못돼도 더 가거나 네. 뭐가 잘못돼도 오 이렇게 더 가는 거지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데 네. 지금 이 로봇은 위치 제어가 아니고 토크를 힘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힘을 제어하는 거에 뭐가 잘못되면 얘가 완전히 하크락 막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한 힘이 경우가 많아요. 튀어버리는구나. 힘이 튀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다가 뭐가 센서가 잘못돼서 바닥에 닿아 있는데 안 닿아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빨리 닿아야 되니까 어떡하지? 힘을 발을 줘버리는. 네, 힘 제어는 굉장히 unpredictable한 게 많기 때문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시간이 좀 보여드릴 텐데 그 레이어 중에 세이프티 레이어가 엄청난 안전 장치가 있어요. 각 조인트마다 velocity라든가 acceleration이 어떤 범위를 지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셧다운하게 해요. 이거는 뭐 그냥 항상 있는 오! 갑자기? 오! 또 나왔네요. For enemies. 패셔니스타. 발에다가 네. 실리콘으로 저희가 슬리퍼 같은 거 만들어 붙였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만들려 해도 신발만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원래 목적으로 한 것만큼 따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발을 갖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걷기도 하더라고요. 하다 미끄러져. 그래 신발을 신겼어. 더 잘 걸어. 파라미터가 바뀌고 그래도 no problem. 그냥 다 스스로 다 해결해버리죠. 그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로봇 아르테미스입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액추에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퀴 같은 거는요, 이게 굴러가면서 땅과의 접촉 지점이 연속적으로 가죠. 그런데 다리가 달린 로봇은 달라요. 이게 discontinuous contact, 척 걷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많죠. 장점은 어디든지 발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험난히 적도로 사대로 걸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많아요. 단점도 많아요. 이게 저 4초에 있는 저 오른쪽 다리를 네. 보세요. 네. 로봇이 정확하게 저 땅 바닥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면 발을 달 수 있는데 네. 많은 경우에 그런데 에러가 많아요. unexpected 왜 충격이 오는 거죠. 그런 경험 있거든요. 계단이 하나 더 있는데 모르고 그냥 모르고 사람 넘어가는 거죠. 내려가고 때 그렇죠. 사람 느낌이 이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로봇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액추에이터 스키인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전기로 가는 로봇, 네. 모터가 돼 있어요. 모터. 이 모터의 아웃풋은 되게 빨라요. 그렇죠. 하지만 약해요. 그래서 원하는 건 속도를 줄이는 대신에 토크를 세게. 올리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higher gear. 그래서 아웃풋이 토크로 나오는 거. 이런 걸 servo actuator라고 합니다. 서버. 네. 전기로 움직이는 로봇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보통 쓰는 산업용 로봇 팔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지만 이 충격에 약해요. 이 충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 Series Elastic Actuator입니다. 아까 얘기한 서버 모터랑 똑같아요. 모터가 있고 기어가 있는데 아웃풋에 스프링, 고무, 뭐 어떤 탄성이 있는 게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충격을 완화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얼마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재면은 얼마큼 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센서가 되는 거네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force feedback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꽤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완전히 새로운 파라다임이기도 하는데 이걸 proprioceptive actuator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모터를 써요. 모터를 쓰는데 요즘에 나오는 모터들은 모터 중에 이렇게 깡통같이 생긴 게 아니고 오히려 팬케이크처럼 지름이 엄청 크고 얇은 모터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 네. 지름이 커지니까 아웃풋 토크가 높은 모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모터 자체가 일단 토크가 높은데 기어가 없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굉장히 낮은 기어 레이셔, 뭐 1대6, 1대9, 1대3 굉장히 작은 기어 레이셔를 다는 게 proprioceptive actuator입니다. 기어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하더라도 모터를 거꾸로 백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고 모터의 전류를 센싱해서 토크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여드릴 Artemis Propulsive Actuator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격은 다르지만 Hydraulic Actuator도 있죠. 유압장치인데요? 유압장치죠. 유압장치는 완전히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아틀라스, 버튼 다음에 아틀라스가 이런 유압장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만나서 금년 로보컵 2024년은 프랑스에서 열려요. 프랑스에서. 네, 프랑스. 근데 저희가 연구비는 많은데 이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저희 크라우드소싱 펀딩을 하는데 링크 같은 거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요. 뭐 로봇에 이름도 새겨둘 수도 있고요. 많은 관심과 성원과 후원 바랍니다. 결과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이런 로봇에 이바지를 한다 이런 거를 뿌듯할 것 같아요. 뿌듯함이 있어요 분명히.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로멜라 연구소의 분위기와 어떤 프로덕티브가 나오는 그 비밀이 있는 동영상 하나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아까 보여드린 발로 있죠.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는 거 기억나시죠? 네. 로봇을 한 대씩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나비. 춤을 잘 파티네요, 춰요. 파티. 아니 토요일 새벽 3시에 저게 왜 있냐고. 그 알프레드의 아주 early 프로토타입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다윈 오피. 와, 진짜. 로봇클럽. 저기 무릎 360도 돌아가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실험하다가 그냥 춤을 추게 시켰어요. 아직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헥스라는 지뢰 제거형 로봇이고요. 자, 이게 바로 우리 로봇 연구소입니다. 저기 야. 왼쪽에 있는 게 저입니다.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하고 춤추면서 파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 없죠? 너무 이 좋다. 동영상이 연구소 로멜라의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로 while having fun. 머리가 열리면서 나오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로봇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꿈의 공장이에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습니다. 멋집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공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